대뇌는 정신적인 활동, 그치? 와 관련된 거고, 자, 소뇌는 우리 몸의 균형 잡는 거고, 자, 중간뇌는 눈과 관련된, 안구 운동과 관련된 거고, 자, 간뇌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다. 그다음에 척수는 뇌와 그다음에 우리 몸의 각 장기,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에서 연결하는 통로, 중앙 통로를 이제 척수가 담당하고, 자, 그 다음에 의 중추신경계와 우리가 감각기관과 운동기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신경을 말초신경계라고 그래. 자, 말초신경계는 크게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이루어져 있어. 자, 말초신경계는. 자, 일단,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하고 우리 몸의 각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각 부분이라고 하면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이야. 자, 운동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몸의 근육을 얘기할 거야. 맞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중추신경 했을 때 이제, 자, 고심성 뉴런, 감각 뉴런, 자, 원심성 뉴런, 운동 뉴런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럼 당연히 운동기관하고 연결된 건 전부 다 뭐야? 운동 뉴런이 돼야겠지. 맞니? 그래서 운동기관하고 연결된 건 다 운동 뉴런이야. 그 다음에 감각기관과 연결된 건 감각 뉴런이 될 거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 이제 자극을 받잖아. 그 여기는 이제 감각기관이거든. 자, 감각기관. 그래서 감각기관은 감각 뉴런을 통해서 자, 우리 중추신경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자, 이때 얘가 이제 말초신경계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운동 뉴런 있지. 중요한 건 이제 운동 뉴런이야. 운동 뉴런. 왜냐면 자극을 받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감각기관에서 그 자극을 받으면요, 우리는 무조건 자, 무조건 감각신경, 즉 감각 뉴런을 통해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하나는 자, 반사적인 행동이 있지. 무조건 반사.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무언가를 해야 되니까 대뇌로, 자, 우리 뇌로 가지 않고, 대뇌로 가지 않고, 또는 이제 중추신경계로 가지 않고, 바로 이제 운동신경, 운동 뉴런을 통해서 운동기관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 자, 요거 하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았으면 감각 뉴런을 통해서 어떻게 돼? 중추신경계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우리가 어떤 뜨거운 물체를 나도 모르게 만졌을 때 떼고, 아, 뜨거워.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내가 뜨거운 물체를 나도 모르게 딱 만졌을 때 나도 모르게 손을 딱 뗀단 말이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내 손에서 감각기관이 온점이, 그치? 쭉 와가지고, 자, 내 척수로 갈 거야. 그럼 척수에서는 이 신경이 두 개로 갈려져요. 하나는 뇌로 와요. 대뇌로. 그래서 뜨겁다는 걸 느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뜨겁다는 걸 느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느끼고 다시 무언가 반응하려면 이미 내 손은 화상을 입으니까, 자, 척수에서 요렇게 쭉 가면서, 자, 여기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요렇게 이제 오겠지? 그럼 여기에서 하나는 뇌로 가고 하나는 다시 되돌아와요. 되돌아와서 나도 모르게 뗀단 말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무조건 반사라고 그래. 그리고 나서 떼고 나서 대뇌에서 자극을, 여기 대뇌로 간 거는 뜨겁네? 흔들어야겠네? 그래서 뜨거?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알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감각기관은 무조건 감각 뉴런하고 연결돼 있어. 감각 뉴런하고 연결돼 있고, 얘네들은 척수를 통해서 자, 무조건 반사는 다시 운동 뉴런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자, 의식적인 건 이제 대뇌로 전달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고, 자, 그거 말고, 자, 우리가 뭔가 운동을 하잖아. 그치? 움직이잖아. 그럼 그 움직임과 관련된 운동 뉴런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인데, 잘 들어요. 자, 체성신경계는 이게
의식적인 운동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그래? 수의 운동. 다시 말해서 뭐야? 대뇌. 대뇌에서 내린 명령을 수행하는 경우가 체성신경계를 통해서 간다. 알겠지? 그러면 이 체성신경계에서 대뇌에서 이제 운동신경, 운동뉴런을 통해서 자 우리 근육, 골격근은 근육이야, 근육. 그래서 근육을 통해서 자 지금 내가 글을 쓰면서 막 움직이지, 말을 하고 있지, 전부 다 뭐야? 대뇌가 명령을 내린 거야. 그럼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신경을 통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체성신경. 알지? 우리 말초신경에서 지금 체성신경 때문에 나는 너희를 보고 소리를 듣고 판단하고 자 움직이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체성신경입니다. 체성신경. 그래서 얘는 대뇌에 의한 의식적인 운동이에요. 이걸 수의 운동이라고 한다면 자율신경은 무의식적인 운동이에요. 즉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 무의식적인 운동, 즉 얘를 불수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의 운동과 불수의 운동,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불수의 운동이니까 쉽게 말해서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심장박동, 소화. 아니 체했는데 야 배고파 너 배고파지냐? 심장이 막 뛰는데 천천히 떠져? 그건 아니거든. 그치? 아니 오줌이 안 마려운데 아이고 오줌 마려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의식과 상관없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뭐냐면은 내장근은 우리 장기, 내장, 우리 속에 있는 장기를 이루는 근육, 심장을 이루는 근육, 자 분비샘. 아 지금부터 땀 흘려야지. 그래서 땀이 나오니? 아니잖아요. 그래서 땀샘이라든가 소화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 분비샘. 자, 이러한 것들은 나의 의식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조절하는 게 자율신경이에요. 그럼 내가 했지? 심장을 한번 해보자, 심장. 자, 심장 박동이, 그래, 가다가 카리나 만났어. 그럼 심장이 막 뛸 거야. 그치? 자, 가다가 너를 만났어. 그럼 심장이 쭉 떨어질 거야. 안 그래? 그럼 이게 내 의지대로 조절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봐봐. 어떤 경우는 심장이 막 파닥파닥파닥 뛰고 어떤 경우는 심장이 천천히 뛴단 말이지. 그러니까 심장 박동을 촉진하는 경우도 있고 심장 박동을 억제할 수도 있어. 그렇잖아. 자, 소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소화 운동이 천천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촉진하는 경우하고 억제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촉진, 억제를 담당하는 게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다. 촉진, 억제. 알지? 그래서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우리가 체성은 이제 주로 의식적인 수의 운동, 의식적인 운동과 관련된 거고요. 자율신경은 무의식적인 운동과 관련된 게 자율신경이에요. 알지? 바로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자율신경에서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거. 자, 그래서 가끔씩 이것도 체성신경으로 포함시키기로 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체성신경과 그 다음에 자율신경. 그럼 얘네들의 구분은 뭐다? 체성신경은 의식적인 것들, 대뇌의 명령, 알지? 그 다음에 자율신경은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 간내라든가 소뇌라든가, 그치? 연수라든가 척수 이런 것들이 관여하는 것이 바로 자율신경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운동. 자, 됐니?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체성신경을 보면은 자 체성신경은 운동신경, 운동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요. 자, 얘네들은요. 한 개의 뉴런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대뇌에서
자, 대뇌에서 자, 운동 뉴런. 자, 운동 뉴런.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근육. 자, 요렇게 해서 한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가 척수죠. 자, 척수에서 자, 우리 근육. 이제 골격근. 근육 골격근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에 운동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자, 몇 개의? 한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랬을 때 대뇌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 체성신경을 뭐라고 그래? 뇌신경. 12쌍. 자, 얘는 척수하고 연결되어 있는 체성신경이야. 그래서 얘를 척수신경. 31쌍. 자, 이게 바로 체성신경이야. 그래서 대뇌에서 내린 명령이 자, 요렇게 간다는 거지. 대뇌에서 내린 명령이 자, 요렇게 간다. 자, 알겠니? 자, 잘 구분해. 그래서 체성신경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조금 약간 이제 좀 깊은 내용도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할 거야. 중학교 과정에서 뭐 한 개 뉴런을 이루었을 때 이건 나오진 않으니까. 자, 이제 자율신경이야. 자율신경. 사랑한다 채강하나 오오오오오 채강하나 예수님을 오오오오오 아싸 이겼어. 하나 이겼어. 아 진짜 나는 올해 하나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야, LG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자, 자율신경계다, 자율신경계. 자, 이제 여기서 자율신경계가 조금 내용이 좀 많아. 그리고 잘 구분해야 돼. 자, 자율신경계는요, 대뇌의 조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무의식적인 거고요. 자, 이거를 불수의 운동이라고 그래요. 불수의 운동. 그러니까 골격근은 내가 이제 자율적으로 막 움직이잖아. 그치? 내 의지대로 움직이잖아. 우리 몸의 근육들은.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골격근은 뭐냐면은 운동은 뼈를 이용해서 움직이잖아. 그래서 뼈와 연결된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의식적인 운동이야. 그게 수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뇌. 자. 그런데 대뇌 조절을 받지 않으니까 의식적인 게 아니지. 무의식적인 거, 이거를 불수의 운동이라고 하고, 자, 간뇌, 중간뇌, 연수다. 속 아니야. 연수. 알지? 연수의 조절을 받고요.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하면 척수도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그래서 간뇌, 중간뇌 또는 중뇌라고 하죠. 자, 연수, 척수. 자, 간뇌는 뭐지? 항상성. 그치? 중간뇌는, 중뇌는 안구, 홍채, 안구 운동. 자, 그 다음에 연수는? 그치. 심장 박동. 그치. 소화, 재채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척수는? 척수 반사. 회피 반사라든가 배변, 배뇨. 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척수야. 자, 당연히 운동 뉴런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얘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체성신경계는 한 개의 운동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자율신경계는 두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어. 두 개의 뉴런으로. 그래서 되고, 자, 주로 내장기관, 혈관, 분비샘, 자, 요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분포가 돼 있다. 알지? 그래서 자, 그리고 심장도, 뭐, 내장기관이 심장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혈관이나 분비샘이나 내장기관 내 의식대로 얘네들을 조절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내 대뇌와 상관없이 얘네를 움직이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장기가, 그래, 심장박동, 혼합, 호흡, 그 다음에 혈관 같이 연결해서 순환, 그 다음에 이제 분비샘에서는 소화액을 분비하기도 하고요.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알겠니? 그치?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명 유지에 굉장히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한다. 그리고 혈관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율신경계가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 몸의 기능들이 조금씩은 떨어집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그래? 노화라고 그래, 노화. 그치? 그래서 노화가 되면서 이제 개인마다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천천히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화가 천천히 진행이 되면 어떻게 돼? 야, 동안이구나. 막 이런 소리 이제 듣겠지? 야, 나도 이제 막 한 40대 때는 막 30대를 보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래서 막 몇 살이라고? 막 10년은 더 어려 보인다고 막 그런 얘기 들었나. 진짜.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자, 이런 거거든. 그래서 생명 유지 필수적인 기능을 자율신경이 실질적으로 이제 담당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혈관이기 때문에 혈액순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제 노화가 되고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자, 자율신경은 교감, 부교감. 자, 교감과 부교감이야. 알겠지? 자,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자,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그리고 여기가 근육, 자, 근육세포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고, 그럼 여기는 중추신경이 되겠죠. 그치? 자, 중추신경이고요. 자, 그냥 여기 세포라고 하자. 세포, 운동세포. 자, 내장근이 될 수도 있고, 심장근이 될 수도 있고, 그치? 자, 이게 두 개가 이제 이게 자율신경, 두 개 신경으로 운동 뉴런이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자, 시냅스지. 그치? 이게 시냅스라고 그래, 시냅스. 그래서 자율신경의 요 시냅스를 뭐라고 표현하면 신경절이라고 그래, 신경절. 신경절.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기 나가면은 좀 자랑 좀 해. 잘난 척 해도 돼. 알겠지? 그러면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지. 자, 얘는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지. 교감 몇 글자야? 두 글자로 짧지. 부교감은 세 글자로 길지. 그래서 얘가 교감신경이 되고요. 얘가 부교감신경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은 게 교감,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면은 부교감. 그러면 이 교감은 뭔 역할 하냐? 부교감 신경은 뭔 역할 하냐? 자, 교감은 흥분, 촉진하는 것이 바로 교감신경이고요. 부교감신경은 억제, 자, 진정하는 역할하는 것이 부교감신경입니다. 자, 그러면 교감신경에서는 흥분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내보내냐? 아드레날린. 그래서 우리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된다고 하잖아. 정확한 명칭 앞에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에서는 뭐가 분비되냐? 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 아세틸콜린. 그래서 이제 요건데, 지금 흥분하고 교감은 흥분 촉진이고 부교감 억제 진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번 교감이 작용하면 심장이 막 파닥파닥 뛰다가 부교감이 작용하면 심장이 천천히 뛰다가 서로 반대되는, 상반되는 작용을 담당하지.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요 작용을 뭐라 하냐면은
어딨냐. 길항이라고 한다. 길항. 서로 상반되는 작용. 길항작용. 그래서 이 길항작용은 호르몬도 담당합니다. 호르몬도. 자, 그럼 어쨌든 그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다는 거 알았어. 그러면 교감신경이 작용했을 때 우리 몸에서 각 장기들은 어떻게 변할까? 그치? 부교감이 작용할 때 어떻게 될까잖아. 이거 외워야 되는데 그냥 외우면은 이해가 안 돼. 못 외워. 자, 이거야.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자습하고 있는데 옆에서 별로 안 친한 애가 툭탁거리면서 장난쳐. 짜증이 났어. 야, 너 나와. 너 나와. 데리고 가. 자, 교감신경은요. 너랑 나랑 싸우기 바로 직전에 내 몸 상태가 교감신경 작용. 싸우기 직전. 자, 부교감은 그렇게 막 투닥투닥 싸웠어. 그래서 오해 다 풀고 그래 화해했어. 야. 자, 그리고 나서 내 몸 상태는 부교감신경이야. 그러니까 상대방과 싸울 거야. 심장이 어떻게 돼? 바닥바닥 뛸 거 아니야. 그치? 자, 입에는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으아! 하면서 소리 커져야 되니까 기관지가 확장이 돼야 되고 심장은 빨라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바라봐야 된다. 눈이 이러면 돼 안 돼? 그치? 동공이 확대가 되고요. 자, 싸우려고 하는데 아씨 배고프네. 야, 밥 먹고 싸울까? 이러지 않잖아. 그치? 싸울 때는 배고픔도 모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소화 운동은 억제가 돼. 소화 운동이 억제되니까 소화액이 분비돼 안 돼? 안 돼. 자, 싸우려고 하는데 잠깐만. 심하려는데 화장실 갔다가 싸우자. 갔다 와 싸우자. 이러지 않잖아. 그치? 그 오줌 마려고 또 못 느껴. 그럼 오줌은 어디에 차 있는데? 방광. 그럼 방광이 수축이 될까? 이완이 될까? 이완이 돼야지. 수축되면 방광 꽉 찼으니까 오줌 마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싸우기 직전에는 내 몸의 상태 생각하면 그게 바로 교감이야. 그래서 동공이 확대되고요. 목소리, 기관지가 확장이 되고요. 심장 팔랑팔랑 뛰고요. 배고픔을 못 느껴요. 그래서 소화액 분비도 억제되고 방광은 확장되면서 오줌 안 맞았단 말이야. 그래서 투닥투닥 싸운 다음에 그래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야, 친구로 지내자. 됐고. 자, 그래 화해했어. 심장 이제 천천히 뛰겠지. 눈 풀리지. 목소리 낮아지지. 야, 배고픈데? 우리 분식 갈까? 그때 이제 소화가 이제 자, 가기 전에 화장실 들려야지. 방광 수축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하면 다 외우잖아. 됐잖아. 다 외웠잖아.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외워야 되냐. 자, 분명히 촉진하고 흥분하는데 자, 얘는 이완이 되고 억제되고요. 그치? 여기는 억제된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모른다라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긴장하고 우리 몸을 흥분시키는 거야. 긴장, 흥분시키니까 어떤 상태야? 싸우기 바로 직전의 내 몸 상태. 싸우기 직전에 내 몸 상태. 그러니까 상대방 째려봐야지. 눈 커져야 되지. 입 바짝바짝 마르지. 심장 팍팍팍 뛰지. 자, 배고픔 못 느끼잖아. 안 그래? 그냥 오줌 마려운 것도 못 느낀단 말이야. 알겠니? 목소리 크게 내야 될 거 아니야. 싸우는데 야, 일로 와. 이렇게 하고 막 싸워?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관지 확장돼야 되고 또 순 거칠게 몰아써야 되고. 그치? 그래.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화해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긴장 다 풀릴 거 아니야. 긴장 다 풀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눈이 이제 풀리고 심장도 천천히 뛰고 자, 소리도 이제 작게 나오고 그렇잖아? 그 다음에 자, 어떻게 해야 돼? 배가 고프죠? 싸웠으니까 밥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소화 운동 촉진되고 쓸개즙도 소화액의 작용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치?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니까 촉진되고 심하리 없네? 화장실 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량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 단순히 흥분, 촉진, 억제 이렇게 하지 말고 싸우기 직전에 내 몸의 상태가 교감신경,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또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그래.
알지? 자, 그 다음에, 자, 싸우고 나서 화해를 했을 때, 화해하고 사이좋게 나왔을 때 내 몸의 상태가 부교감 신경이 작용했을 때. 그래서 말단에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된다, 세포에는. 그래서 긴장이 풀리면서. 그러면서 내 몸의 상태를 생각하란 말이야. 자, 그럼 이거 다 외울 수 있지. 이번에는 자극에 의한 반응 경로.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일단 의식적인 반응과 무의식적 반응 두 가지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일단 의식적인 반응은 무조건 뭐야? 대뇌가 들어간다. 대뇌. 대뇌.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면, 자,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따를 때야. 그렇죠? 그러면 자, 주전자랑 컵을 봐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 눈으로 빛이 들어오겠지. 그래서 망막에서 상이 맺히면 시각신경에서, 그럼 이 시각신경은 뭐다? 말초신경이야. 알지? 그래서 이 시각신경이 이제 어떻게 돼? 대뇌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대뇌로 가면서 여기에는 무슨 뉴런이다? 연합 뉴런이 들어가고, 자, 시각신경이니까 여기는 감각 뉴런이 나오겠지. 감각 뉴런. 그럼 이제 대뇌에서 그래, 주전자를 들고 컵을 잡고 기울여라고 명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판단한 다음에, 자, 이 명령인데 잘 봐. 손이니까 목 아래쪽이잖아. 그러니까 척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척수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척수는, 자, 여기 이제 척수신경이 있잖아. 그치? 정근이야, 후근이야? 배 쪽이야, 등 쪽이야? 후근. 정근. 전근. 아니, 등 쪽은 감각신경이 올라가는 거고, 알지? 감각신경이 올라가는 거고, 운동신경은 배 쪽이야. 그래서 배 쪽, 정근, 배 쪽이다. 알겠지? 배 쪽. 그래서 운동신경을 해서 팔로 간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운동신경이 딱 가면서, 자, 이게 바로 뭐야? 체성신경이지. 자, 체성신경 중에서도 척수하고 연결됐으니까 척수신경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뉴런으로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팔에 근육세포하고 연결이 되면서 우리는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갈 거야. 그래서 자극, 감각기관, 감각신경, 대뇌, 척수, 운동신경, 반응기관, 근육, 그래서 반응, 따르는 것이 일어난다. 알겠지? 자, 이거는 이제 의식적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의지와 상관없이 일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자, 무조건 반사라는 것이 있다. 무조건 반사. 자, 일단, 무조건 반사는 첫 번째, 대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맞죠? 대뇌가 관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경로가 최단 거리가 되어야 돼요. 자,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경로가 최단 거리로. 그러니까 최단 거리.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뇌까지 가려면 길이가 길어지니까, 그 반응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알지? 그래서 최단 거리. 그래서 반응하는 시간을 굉장히 짧게 가는 거야. 알지? 그래서 의지와 상관없이, 자,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중추신경을, 그러니까 대뇌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거야.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무조건 반사라고 그래. 무조건 반사. 알지? 그래서 대뇌를 통하지 않는다. 자, 무조건 반사를 조절하는 중추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해. 첫 번째가 척수, 두 번째는 연수, 세 번째는 중간내. 알지? 그래서 척수 반사, 연수 반사, 중간내 반사, 이걸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척수는 목 아래쪽이지. 그래서 우리가 목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반사적인 행동은 무조건 반사는 척수 반사야. 맞지? 자, 목 위쪽으로 일어나는 반사, 무조건 반사는 연수 반사와 중간내 반사가 있어. 자, 일단 구분은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척수 반사는 목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고요. 자, 연수 반사와 중간 반사는 얼굴과 목 쪽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가 연수 반사와 중간내 반사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척수 반사. 그러니까 척수 반사는 어떻게 이 경로는 뭐냐면은 자극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감각기가 감각신경 척수로 가서 이게 두 가지로 갈려. 얘가 대뇌로 가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 척수에서 다시 뭐냐, 운동신경, 운동기관, 그래서 반응을 하는 거야. 척수에서 있잖아, 이게 양쪽으로 갈린단 말이야. 양쪽으로 갈린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기가 바로 뭐야? 척수 반사야. 그러니까 대뇌로 가는 거는 의식적인 거야. 대뇌로 가는 거니까. 그치? 의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바로 척수 반사야. 그래서 척수 반사의 경로는 이렇게 돼. 자극, 감각기관, 감각신경, 척수, 운동신경, 운동기관, 반응. 알겠니? 이게 바로 척수 반사야. 척수 반사. 자, 그렇다면 자, 요게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무릎 반사.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망치로 툭 치면 아프겠지. 근데 그 아픔을 느끼기 전에 내 다리는 위로 쑥 올라간단 말이야. 이게 바로 무릎 반사. 자, 회피 반사. 회피 반사는 어떤 위협으로부터 내 몸을 벗어나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물체를 만졌을 때, 손으로 만졌을 때 이렇게 하는 거. 날카로운 곳에 딱 찔렸을 때 아픔을 느끼기 전에 손을 빼는 거. 맞지? 그래서 이 회피 반사는 위협으로부터 피하는 반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피 반사가 무조건 다 척수가 아니에요. 목 아래쪽의 회피 반사야. 자, 목 아래쪽 부분의 회피 반사가 척수 반사야. 척수 반사. 그러면 우리가 회피 반사가 목 아래쪽에만 있냐 이 얘기야? 아니잖아. 얼굴 쪽에도 회피 반사가 있단 말이야. 자, 뭔가 갑자기 이제 뭔가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물질이 내 눈에 닿았어. 그러면 닿는 순간 우리는 뭐야? 눈을 감아버리잖아. 이것도 회피 반사야.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피 반사는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에요. 이게 바로 회피 반사야. 그럼 이 눈에는 척수 어떻게 해? 이게 들어왔어. 그럼 여기가 갔다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차단 거리로 가야 되면 이게 언제 척수로 가고 있어? 그치? 그렇잖아. 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뭔가 물체가 날아와가지고 내 눈에 맞아. 그럼 눈에 맞는 순간 우리는 눈을 감지. 눈 뜬 채로 맞으면 각막 다 눈 손상 당하잖아. 이것도 회피 반사거든. 회피 반사. 그럼 이러한 얼굴 쪽에서 이런 회피 반사가 바로 뭐냐면은 연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수에서 여기가 회피 반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회피 반사는 얼굴 쪽에서의 회피 반사가 바로 연수 반사예요. 이거 구분 좀 해둬야 돼. 그래서 무조건 회피 반사는 척수 반사가 회피 반사니까 얼굴 쪽에서 나오는 회피 반사도 척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나눠줘야지. 자, 접분비 반사. 자, 애 나오면 젖이 분비가 되잖아. 그치? 바로 이런 것들. 똥 마려워. 오줌 마려워. 자, 이것도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배변 배뇨. 자, 이게 바로 척수에서 작용해요. 자, 다음. 연수 반사. 연수. 자, 연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 그치?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분비. 그래서 우리가 눈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눈 감으면서 눈물 나잖아. 그러니까 이 눈물 분비는 일종의 회피 반사에 해당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딸꾹질, 이러한 것들인데, 자, 기침이나 재채기,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목 쪽에 들어오는 이물질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 한다. 목이나 코에 있는 이물질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치? 그러니까 이 얼굴 쪽에서 일어나는 회피 반사는 연수 반사야. 무언가를 내보내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내, 중내 반사는 딱 하나입니다. 홍채. 홍채 반사는 빛이에요, 빛. 빛이 확 들어오면 홍채가 어떻게 돼? 홍채 면적이 넓어져서 동공이 줄어들자. 그래서 홍채 반사를 다르게 표현하면 얘를 동공 반사라고 그래, 동공 반사. 그래서 얘는 빛의 양에 의해서 나타나는 무조건 반사가 홍채 반사야. 중간내야, 중간내. 이거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 알지? 그래서 연수 반사니까, 자, 연수 반사니까 자극, 감각기관, 감각신경, 연수, 운동신경, 운동기관, 반응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내로 가겠지. 나중에 이제 뭔가 뭐 아프거나 그러면 느끼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거고, 중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 빛이라는 것이 확 들어와요, 눈에서. 그래서 자, 중간내, 운동신경, 운동기관, 반응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척수면 척수반사고, 여기가 연수면 연수반사, 여기가 중간내면 중간내 반사. 알겠니? 여기만 바뀐다, 여기만 척수, 연수, 중간내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지? 무조건 반사는 경로는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자, 요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대뇌에도 전달이 된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극이 대뇌로 전달되고, 자, 하지만 반사적인 행동 때문에 먼저 이제 운동기관으로 가니까, 자, 무조건 반사가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감각을 느끼는 거야. 그 다음에 감각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먼저 최단거리로 먼저 반응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대뇌에서도 반응이 오고. 이 관계를 반드시 이해할 것. 됐네? 자, 그래서 회피 반사하고 무릎 반사의 경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자, 우리 회피 반사는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자,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았어. 그러면은 손이 닿으면, 야, 이거 눈으로 보잖아. 이거 뜨거운 냄비네? 오, 이거 계속 잡고 있으면은 화상이 있겠구나. 자, 그러니까 손을 떼야지 하고 떼면은 이미 내 손은 이미 화상을 다 입고도 남았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나도 모르게라는 건 대뇌가 작용 안 한다는 얘기야.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뜨거운 냄비 딱 잡았으면 손을 떼지. 이게 바로 이제 뭐야? 회피 반사야, 회피 반사. 그 손이니까 척수지, 척수. 척수 반사가 일어나고, 떼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뜨거워.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극은 두 가지로 척수에서 척수 반사 쪽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하나는 또 대뇌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뜨거워 하면서 이거는 이제 의식적인 행동이잖아. 알겠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릎 반사도 무릎에 딱 쳤으면, 자, 어떻게 돼? 감각신경이 쭉 척수로 가죠? 그래서 요렇게 가기, 이제 척수 반사고, 하나는 이렇게 어떻게 돼요? 대뇌로 간다는 얘기예요. 대뇌로 간다는 얘기예요. 바로,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자, 척수 반사는 정근이야, 후근이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정근. 정근.